알려주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 지식부터 삶의 태도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좋은 정보들 전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 특히 그 중장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6가지 영역. 그러니까 일, 건강, 가족, 대인관계, 재무, 여가생활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삶도 일과 건강, 재정, 가족, 대인관계, 여가생활 등 6가지 영역이 고루고루 발전되어야 되고 이 6가지 영역을 수레바퀴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로 부족하면은 푹 들어가서 네.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원리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은 나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 이제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안 하고 싶어.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그럴 수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일이 꼭 필요한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는 우리가 퇴직하고도 남아있는 기간이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한다 하더라도 일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 30년이나 40년의 기간을 하는 일 없이 그냥 기나긴 노후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일거리가 있어야 생활비도 도움이 되고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또 일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네. 또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또 일이 있을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일자리는 굳이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아니라도 네. 봉사활동도 좋고 종교활동도 좋고 여가활동도 좋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이 근데 뭐를 좋아하는지 내 적성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우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본인이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또 전국에 있는 중장년 내일센터에 가서 무료로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사회적 트렌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하는 방법도 바뀌고 일거리도 바뀌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고 네. 또 AI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트렌드에 맞춰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거 좋네요. 적성 검사, 흥미 검사 해볼 수 있는 예. 고용 24시 홈페이지 혹은 네.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예. 또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자리를 생각하면 뭔가 정규직이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봉사활동에서부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까지 그 일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시니어들 특히 중장년들은 우리가 퇴직 후에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넓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자신의 경력 자산을 잘 활용하면은 다양한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력과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경력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사요? 경력이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우리가 일했던 경력이 정말로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경력 자산은 우리 개인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현장 경험에서 축적한 수많은 지식과 기술, 인맥, 경험, 정보를 말하거든요. 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만약 50세라 하면은 네.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직업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지식과 지혜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자산이 경력 자산
네. 경력 자산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네.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하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몸으로 익히는 거라서. 그렇죠. 몸으로 익힌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계를 다루고 또 컴퓨터를 다루고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서를 다루고 이런 모든 것은 몸으로 체득한 자산이거든요. 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지식입니다. 시니어들은 이런 경력 자산을 잘 활용하면은 일거리를 찾을 때 좋은 정보가 그 지식과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경력 자산을 어떻게 일자리로 좀 네.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장년 취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네. 자기 일에 전문성이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거든요. 네.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 거기에 대해서 인성까지 갖추면은 자기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들도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잘 활용하여 취업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네. 사실 중장년 취업 시장에서는 인맥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제 경력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요즘 뭐 수시 채용도 많고 형태 이제 고용 형태가 많이 뭐 변하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요것도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싶고 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노년기에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또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이어야 된다. 뭐 고수익, 고위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우량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라. 네. 그리고 이왕이면 글로벌 기준으로 최우량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했을 때도 적어도 국민연금 수익률 정도는 근접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퇴직금을 정기예금으로만 운영하면은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못하게 되면은 그러네요.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 계좌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량한 자산, 우량한 채권, 리츠, 골드, 우량 ETF 등으로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퇴직연금을 우량 자산으로 바로 TDF나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 주변에 선생님,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좀 같이 설명을 좀 덧붙여 주세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노후 보장 상품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그 부부 중에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면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택연금의 본질은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은 연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가입할수록 주택연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의 가장 장점은 자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거든요. 통계청 가계복지조사에 의하면은 특히 고령층 가구에서 부동산 비중이 한 8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은 16%에 불과하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한 38% 정도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부동산에 자산이 치우쳐져 있으면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등 여러 가지 세금에 노출되고 또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은 현금화 당장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후에 현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비중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또 시니어 금융에 관련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규석입니다. 기차와 소나무. 이규석의 노래 기차와 소나무 듣고 왔습니다. BBS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균형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6가지 영역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네. 해주셨어요. 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가족 관계. 아, 중요하죠. 과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건강한 부부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예, 모든 가족의 중심은 부부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부부 관계를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이야기만 잘 경청해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야기만 서로 잘 경청해 주면은 다툴 일이 별로 없겠죠. 네. 네. 쉽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노후의 부부가 또 하나는 그 하루 종일 부부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데 만약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은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동장년들이 되면은 여성들은 동창회 이웃 등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지는데 맞아요. 남편들은 대체로 보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 삼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식이. 삼식이. 예, 예. 그렇게 되면 네. 부부간에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가족들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 자녀들은 똑똑하잖아요. 예,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도움과 협조를 받을 수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족들하고 가장 잘 지내야 되고 자기 가족들한테 가장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기 가족은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 해주면은 집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노년의 외로움이 좀 더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인 관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예. 노후에 그 외로움으로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예. 나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정부 부처에 고독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나 홀로 외로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고독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웃 사촌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과 가장 잘 지내는 비결은 내가 먼저 베풀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베풀어 주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게 인간사이죠. 네. 내가 이웃 사촌에게 이웃에게 사과 한 조각이라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커피 한 잔, 막걸리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좋은 이웃과 좋은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노후에는 그래서 이사를 자주 가기보다는 네. 살던 집에서 맞아요.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또 지인들의 그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경조사 중에 특히 조사 먼 길 맞아요. 맞이하지 않고 경조사에 참여하면은 두고두고 또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뭐 모두가 힘들고 또 굳은 일 챙겨주고 그러면 예. 좀 더 고마운 마음이 커지곤 예. 하죠. 예. 네. 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6가지 영역, 일, 가족, 재정, 대인관계, 건강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입니다. 요거는 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야,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일만 하고 또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재미나 활력을 주는 취미 생활이 필요하고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세워서 삶의 여유를 찾으면 좋고 뭐 사진이나 등산, 여행, 음악 등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 활동을 꼭 필요합니다.
네, 여가는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여가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지어도 좋고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취미나 여가 활동이 일거리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그렇죠.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한 길을 가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에너지를 한 곳으로 쏟다 보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항상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 여가, 봉사 활동이 일로 연결된다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아무리 바빠도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100km로 달렸다면은 이제는 50km, 60km 달리면서 들판의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봄꽃의 아름다운 것과 또 가을의 황금 들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만 보고 또 산에 올렸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산속의 아름다운 숲과 새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일상의 소박한 것들에서 무한한 행복과 또 예.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송급환 선생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네. 네, 다양한 영역들을 아주 지혜롭게 네. 또 아주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